비트코인 개박살 날 수도 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1년 후에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모두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근데 1년 후에 망해봐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네 그럴 줄 알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사놨어야 되는데. 좀 얄미울 수 있는데 일단 들으세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인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죠. 과거의 선택이 너무 후회돼서 힘들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근데 과거의 선택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과를 가지 말고 딴 과를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더 잘했는데 딴 과를 선택한 나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지금 돈도 벌고 더 많이 벌고 잘 나가. 또는 회사 중에 이 회사를 가지 말고 이 회사를 갔어야 되는데, 또는 투자,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사놨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그때 사놓은 내 친구는 막 나보다 지금 재산이 몇 배인데 나는 뭘 했나. 그때 이 아파트, 이 지역 아파트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를 하지 말고 뭐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 주식을 하지 말고 미국 주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가지 않았던,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길이 잘 되고 내 길이 안 됐을 때 정말 시간을 돌리고 싶죠. 근데 인간의 형벌이 뭡니까? 시간을 못 돌리니까 계속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이 시뮬레이션만 계속하고, 그때 다른 선택해서 잘 나가는 친구랑 계속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과거에서 못 헤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답부터 드릴까요? 좀 얄미울 수 있는데 일단 들으세요. 과거로 돌아가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또는 달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친구는 잘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안 해서요. 제가 그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제 친구는 진짜 많이 공부해서 좋은 선택한 것 같고요. 저는 안 한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공부할 것 같아요.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도 똑같은 선택할 거야. 물론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다? 그냥 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선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똑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다? 여러분이 노력을 얼마나 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영혼을 바치든 결국은 다 그냥 확률 게임, 운의 영역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친구가 선택한 것도 대단한 게 아니다. 친구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결국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바뀔 확률이 있기도 하기도 없기도 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얄미우면서도 뭔가 위로가 되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궤변을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말에 뭘 하나 딴지를 거냐면, 여러분이 후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있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공부했으면, 또는 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트코인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공부만 했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니까요. 그 웃기는 얘기라고요. 공부해서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보란 얘기네요. 멍청하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공부해도 한계가 있다니. 아니요. 당신이 IQ 250의 슈퍼 천재였어. 너 그 머리를 가지고 24시간 중에 23시간씩 1시간 빼고 계속 비트코인 공부를 했어도 놀랍게도 당신은 비트코인을 안 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또는 사는 선택을 했지만 그건 당신의 머리와 노력과 시간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한 거다. 그냥 감이고 찍기일 뿐이다. 다 찍기인 거야. 친구가 잘 된 거 잘 찍은 거야. 당신이 안 된 거 잘못 찍은 거야. 이건 노력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가 좋았다면 정말 선택을 잘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깔려있는 거, 목적주의. 어떠한 목적, 미래의 성취, 성과, 비트코인이라고 해봅시다. 그걸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 선택을 하는데, 이게 이 연결, 저 가운데가 연결이에요. 저 연결이 아주 명확하고 완벽한 어떠한 포뮬러가 있다. 이걸 흔히 뭐라고 하느냐? 성공 공식이 있다라는 여러분이 착각 때문인 거예요. 다시,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 오늘 투자를 어디다 할지를 알면 정확하게 10년 후에 내 자산이 뭐 10억이 될 거야, 20억이 될 거야. 자, 투자를 한다, 내 미래가 이렇게 된다. 이 연결 사이에 완벽한 길이 있다, 완벽한 로드맵이 있다. 이게 성공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공 공식이 있다고 믿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단순한 것부터 고성장 시대의 여파예요. 지금은 인간의 이 성장 그래프가 꺾인 저성장이고, 과거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발전. 전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시기였고 개인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완전 노력과 능력으로 한 거 뭐냐면, 뭐 흔히 말하는 하드캐리라고 하죠. 세상은 이런데 내 혼자 노력과 능력으로 막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게 하드캐리인데, 거꾸로 말하면 사회가 이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그냥 논밭이 너무 많았어. 그냥 아파트를 만들 장소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냥 허벌판이면, 전국에 무슨 허벌판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허벌판이면 뭔가 건물이 올라갈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허벌판을 갖고 있어. 허벌판을 갖고 있는 게 무슨 내 노력입니까? 그것도 제가 열심히 쟁취한 겁니다. 일 수 있지만 제 말은 그냥 물려받은 것, 또는 그냥 쟁취했더라도 여기에 건물이 올라간 건 어떤 사회적인 필요,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생긴 어떤 돈의 발전 때문에 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논밭을 갖고 있다 갑자기 건물 생겨서 떼부자 된 사람, 그거는 정말 개인의 노력입니까? 그냥 이 고성장 시대에 운이 좋았던 거죠. 물론 저는 그 운이라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운운 얘기하니까 제일 억울한 게, 이게 무슨 뭐 사주팔자니 신명의 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떤 사회의 변수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침 내 땅에 맞아 떨어졌는데, 그렇게 맞아 떨어질 땅이 많았던 거야. 거꾸로 말하면 돼, 여러분들.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아직도 허벌판인 논밭이 되게 많아요. 흔히 집에 가면, 여러분 추석이나 설날에 가면 그런 스토리 있잖아. 야, 고모가 야산이 2개를 가지고 있어. 떼부자 같냐? 그게 평당 100원이야 임마. 평당 100원. 그때 그 고모가 그 야산의 땅이 아니라 그 강남.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죠. 전에 강남 사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강남이 여러분들 왜 그렇게 아파트가 엄청 발전했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논밭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대문 들어봤죠? 뭐 남대문, 동대문 들어봤어요? 그 안에가 중심지고 강남은 그지들이 사는 데였어. 남대문 안에 집을 둘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거적대기 쓰고 사는 데였어. 근데 역설적으로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뭘 짓기 좋잖아. 강북은 왜 발달을 안 했는지 아세요? 집이 있어. 그리고 거긴 의외로 전통 부자들이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싹 다 여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집시다. 부자가 나 싫은데?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난 싫은데? 그래서 강북이 개발을 못한 거야. 거꾸로 강남의 그지였을 때가 더 좋은 거라고. 다시 여러분 그럴 겁니까? 회기물 만화에선 이러죠. 다시 돌아가면 나는 강남의 땅을 살 거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항상 회기물의 전제가 있지. 지금 이 미래를 본 다음에 가야 돼. 결과를 본 다음에 가야 돼. 만약 근데 회기물인데 설정이 이런 거야. 강남이 이렇게 뜰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강남에 땅 살 것 같아요? 노력하고 공부하면 50년 후에 이걸 다 계산한다고? 지금 조선시대야. 그런데 앞으로 산업화라는 게 올 것 같고, 그때 뭔가 우리나라도 경제개발과 뭐가 올 것 같아. 잘 드세요. 이 지식이 없는 거야, 역사를. 조선시대 여러분이 선비로 태어난 거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 그랬더니 한 50년, 100년 후에는 저 허벌판에 아파트라는 것들이 세워져서 될 거니까 그 야산을 버리고 강남에 땅을 사겠다. 지금 그지들이 거적대기가 있는 거기 가서 내가 땅을 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가능하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여러분이 뭐냐면 그 회기물 판타지에 빠져 있나 봐. 회기물인데 지식을 빼놓고 갔다고 생각해 봐. 여러분이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과거고 짧은 비트코인으로 가면 그 비트코인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항상 사후 해석, 성공의 그 결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석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뜰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탈중앙화라는 건 세계적인 기본 본질이었고 거기에 뭐 이게 되면서 뜰 수밖에 없지. 그건 지금 되고 나니까. 거꾸로 쫄딱 망했잖아요. 내가 망한다고 했던 사람이 거꾸로 말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결국은 각국의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중화화폐들이 결국 비트코인을 사장시켰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비트코인 뜬 것도 정말 많은 변수들이 된 거예요. 일단 본질은 확실해요. 비트코인 얘기 제가 짧게 강의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원래 뭐냐면 탈중앙화가 핵심인 거야. 기존의 모든 화폐들은 다 정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탈중앙화. 이 본질은 위대해요. 좋은 정신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떼부자 자산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이 비트코인으로 다들 떼부자가 돼서 이게 아니었다고. 딱 하나,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정말로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돈을 만들자였어. 자,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게 일단 첫 번째, 사장될 뻔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하는 원화, 달러 이런 게 더 안정적이지 비트코인은 완전 자율인 대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람도 있었죠. 뭐 마피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이걸 알았을까? 비트코인 만들 때 애초에 난 마피아를 노리고 만들었어. 그것도 아니야. 근데 마피아가 쓴다고 해서 돈이 오르지도 않았어.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트코인 만들 때는 코로나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고요. 코로나가 터질 걸 누가 예상했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전문 용어예요. 유동성이에요. 경기가 너무 추락하니까 갑자기 세계 각국이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고 돈을 막 찍어낸 거야, 억지로. 돈은 찍어냈어. 근데 이 돈을 어디다가 일단은 묶어놔야 되지 하다가
그때 이 비트코인과 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폭발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아주 단순한 얘기만 한 거야. 비트코인, 마피아, 코로나, 유동성,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코인 중에 몇 개는 해킹돼서 날아간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뭐 루나 사태 들어봤잖아요. 그것도 코인 개념인데 그 설계 오류와 어떤 사기꾼이 끼면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지금 좀 올라가서 살아남은 것 뿐이죠.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심지어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비트코인이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1년 후에 개박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모두 뭐라 그래요? 찬사를 하죠. 절대 망할 일은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근데 1년 후에 망해봐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다 결과론이고 해석, 다 사후 해석인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이 이 정도로 될지 몰랐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국 주식도 영원히 꼬라박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막 그런 얘기하죠. 공부를 하면 지난 20, 30년 동안 계속 우상향했다고 하는데 옛날 세계 대경제공황은 그건 또 뭔가요? 그럼 또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때 있는 특수적인 일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해볼까요? 현대전. 모든 세계의 모든 석학들 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이 있어도 그냥 사이버 전쟁 이런 거지 인간이 무슨 필드에서 만나서 총을 쏘고 뭐 육탄 방어로 칼을 꽂고 하는 그런 전쟁은 이제 없다. 그건 세계대전 이후에 그냥 끝났다. 아니면 정작 일어나도 딸깍 핵무기 하나 터트려갖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지 무슨 뭐 탱크를 몰고 총을 쏘고 그 군대들 열심히 연마하는 건 아주 작은 국지전이나 아니면 서로 그냥 힘의 견제를 위한 거지 전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석학들도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게 일어날지 진짜 몰랐다. 이게 웬일이냐? 그걸 누가 알았겠어? 알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쌓여왔던 그 갈등도 있고 그 일부 지도자들의 어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어떤 더 큰 야심과 야욕과 변덕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다시 사후적으로는 책을 쓸 거예요. 나는 푸틴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 어린 시절 겪어왔던 컴플렉스가 결국 터진 거다. 다 사후 해석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푸틴이 만약에 중간에 어디 그냥 교회 갔다가 목사 한 명만 잘 만났어갖고 회개해갖고 막 교인이 됐으면 지금 달라졌을 거야. 진짜요. 그 목사랑 5초 차이로.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푸틴이 나가버리는 밤에 그 5초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역사라는 건.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그 사후 해석이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고 그 다음 이게 이쁘잖아. 여러분 인생이란 게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성공 공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다시 저 목적주의가 인간이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를 다 점을 찍어놔. 그럼 착착착착 계획서에서 오늘 하루 이걸 하고 요걸 투자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착착착착 하면 1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 이래야 인생이 안정적이잖아. 어떻게 될지 몰라. 잘 들어. 내년에 전쟁 터질 수도 있다. 내년에 비트코인 개박살 날 수도 있다. 그것도 위기죠. 사실은 기득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럼 인간들이 전부 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뭐야 뭐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네. 사회가 되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뭐랍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를 믿고 착착착착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알아요. 그게 사회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다? 이러한 성공 공식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길게 설명한 거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를 후회하는 이유가 과거로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성공 공식을 제대로 알아냈으면 그랬으면 달라졌을 텐데 친구가 성공한 이유는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든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공 공식을 알았던 거고 몰랐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후회된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전제 자체가 성공 공식이 없다고 하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잖아. 되게 얄밉게. 돌아가서 다 찍기라니까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냥 찍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돼. 6번 돌아가잖아. 1을 찍어야 돼. 그냥 6분의 1 확률인 거야. 6분의 1도 옵니까? 한 6만 번쯤 던져야 6분의 1로 획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수없게 여러분이 가갖고 2만 6번 나올 수도 있어. 친구는 그냥 운이 좋아서 돌아갔는데 1 이렇게 6번 중에 5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친구도 마지막 한 번은 모르는 거라고. 성공 공식은 없다고요. 세상 변수는 너무 복잡하고요. 변화한다고요. 웃긴 게 뭐냐면 그 1도 여러분이 돌아가잖아요. 제가 오늘 회귀물 얘기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잖아. 원래 1이어야 되는데 2로 바뀔 수도 있어. 나비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영화 봤잖아. 과거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미래가 바뀌는 거야. 내 지금 미래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없음으로 아니면 내가 멍청한 그 선택을 했다는 그걸로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이 돌아서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살 거야라고 사는 순간 여러분이 샀던 그 작은 아니면 돈을 모아서 1억을 사버린 거야. 그 1억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꼬여서 나비 효과가 돼서 결국 비트코인이 폭망하는, 주사위 숫자가 분명 1인 줄 알고 가도 내가 가서 1을 찍는 순간 나중에 보면 3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변수의 변화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푸틴과 그 목사님의, 주교님의 5초 차이, 그게 만약 맞았다면, 주교가 화장실에서 푸틴 머리가 지나가는 거 보고 잠깐 멈추세요 라고 외쳤다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공 공식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자책하고 있는데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는 얘기냐? 결국 해석해보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열심히 합니다. 아까 제가 허무주의 얘기했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부 열심히 해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다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런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통제 안의 것은 10%다. 물론 분야마다 다릅니다. 근데 진짜로 노력이 많이 먹히는 분야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먹혀야 5, 60%? 이것도 되게 대단하죠. 많이 먹히는 게 50%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저 운이라고 말하는, 저 운은 다시 한번 사주팔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사회적 변수들, 그게 거의 5대 5야. 근데 큰 것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노력으로 미칠 수 있는 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자책할 거 없어요. 왜? 다시 돌아가봤자 저 운이 90인데 내가 영향 미치는 건 10%, 그러니까 10%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잖아. 아, 여러분이 자책하는 이유는 뭐야? 노력 100이라고 생각했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 안 한 나를 원망하고 돌아가고 싶고, 과거에 멍청한 나를 자꾸 자책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10%라면 자책할 거 없죠. 거꾸로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한 혹시 투자가 있어요? 성공한 선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친구들 조롱하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공부해서 영향 미친 건 10%야. 90은 그냥 찍기를 잘한 거야. 그거 가지고 자만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 늙었고 뭐 먼저 살았다, 이거를 꼰대라고 저도 싫어요.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많다는 이유로 막 가르치려고 훈수질하는 건 싫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누적된 삶을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최악의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렸을 때 성공하는 거다.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성공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다 내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머리가 좋아서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볼게요. 20살 초반에 비트코인에 투자했어. 성공했어. 근데 이게 100% 내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봐요. 그 친구는 29살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겠죠. 자, 주사위라고 생각하세요. 던졌는데 1이 나온 거야. 근데 1이 나온 게 이봐, 이 비유가 너무 멋있다. 주사위가 내 실력이에요? 무슨 사기를 부리지 않은 사 실력이 아니죠. 근데 1이 나왔는데 내 실력이라고 생각한 거야.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본 재산을 몰빵하고 3이 나와버려. 이렇게 해서 폭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 중에 자만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 그냥 너무 꼴같게 생각하고 열받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걔는 곧 망할 거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공한 선택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다 잘한 거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거 영향을 미쳤겠죠? 10%? 많이 잡아야 3, 40? 정말 통제되고 정말 아주 작은 분야. 그러니까 뭐냐면 성취가 작을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런 분야에서는 한 50이야. 근데 성취가 크고 여러분 후회가 클수록 영향 미치는 건 몇 퍼센트 안 되니까 자책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이 얘기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얼핏 말했는데 사실은 저 목적주의를 부정하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도 있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뭐야? 다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하는데 내가 왜 돈 벌어? 내가 왜 공부해? 내가 왜 하고 앉아 있어? 자, 똑같은 얘기 할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서 제가 이 비유로 얘기를 드릴게요. 알겠는데 그럼 라이프 코드 4분 왜 하십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박날 확신이 있습니까? 일단 오늘 가지고 대답을 드릴게요. 이 질문 일단 먼저 대답부터. 라이프 코드 4 대박 날 것 같으세요? 모르겠는데.